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외 상품하는 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90년대 들어 대학들은 여성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여성학 붐이 바로 그것이다.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작한 여성학 강좌는 89년에 15개 대학에서 강의됐고 2년 후인 91년에는 61개 대학에서 강의됐다. 대학 내 여성학이 주목을 끌었던 91년, 3차 개정된 가족법의 시행으로 여성계는 고무됐다. 3차 가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과 아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3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법은 1960년 1월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남녀 차별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 후 이태영 박사를 주축으로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됐고 62년과 77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보수층이 가족법 개정을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자 86년 12월 전국의 유림 3,000명이 3차 가족법 개정을 막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가족법 개정은 결국 의식의 문제였다. 의식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였던 것이다.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89년 8개 기업이 신입사원 응시 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신문 광고까지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94년 다시 한번 여성계와 사회를 분노케 하는 일이 생겼다. 기업의 응시 자격 요건에 따라 취업을 앞둔 여성 학생들 사이에 성형수술이 성행한 것이다. 94년 44개 대기업이 여상에 보낸 학생 추천 의뢰서에는 용모 단정, 키 160cm 이상 등 외모에 대한 조건만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당시 여성단체에는 많은 여고생들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다. 취직을 하는 것인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취업을 앞둔 친구들의 대부분이 외모 관리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뒤따랐고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해당 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용 시 용모를 제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발 조치된 44개의 기업 중 36개의 기업이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 기업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다. 검찰의 판결은 거센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95년 7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남녀고용 평등에 대한 잇따른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좁았다. 특히 여성들 중 대졸 출신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사회에서 여성 고급 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96년) 대졸 여성을 위한 여성 취업 박람회는 수많은 여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IMF 이후 불황에서 남성의 일자리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3배 정도 빠르게 감소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99년 1월 한 회사에서 기혼 여성들이 대거 명예퇴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농협의 사내부부 762쌍 중 90%가 넘는 688명의 여직원이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다.
올해 5월 여성단체들은 회사 측이 사내 부부인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사표를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냈다.